먼저 하느님 아버지께서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많은 분들을 당신의 자비로우신 품 안에서 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2년 가까운 지난 9월에야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었고, 이번 달 10월 2일 유가족들이 특조위에 1호 진상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크게 9가지 항목의 진상규명 과제를 담았습니다.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2022년 헬로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 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참사 당일 구급 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 피해자 지원 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그리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 등 이상 9가지 과제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세월호 때처럼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사고 후 대처도 도저히 국정을 수행하는 한 국가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대통령 부부는 영정도, 위패도 없는 합동 분향소 꽃무더기에 여러 차례 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정도, 위패도 없이 꽃무더기에다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는 글씨만 써놓고 희생자들을 이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사자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며 언론사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근조 리본은 근조라는 글씨가 없는 것을 달거나 있다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미쳐도 한참 미친 짓들이 버젓이 일어났는데 이제 보니 이해가 됩니다. 주술에 빠지고 브로커와 손잡고 놀아난 부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의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이름 공개를 금지하거나 사전 공개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추모미사에서 희생자의 이름을 부른 신부는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라는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은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 명단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유족의 슬픔을 헤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나 위로하거나 사과하거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경찰서장, 구청장, 행안부 장관, 총리, 대통령,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지난 2년 동안 희생자 가족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거나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며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었고, 유족들과 같은 자리에 1분도 같이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후 6월과 9월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유가족을 2번 만났습니다. 유족들이 마련했던 분향소가 이전되기 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여당 원내대표가 유족들을 국회 원내대표실에 초대했고,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기억 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을 방문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순방이 민생이라면 예비비를 끌어다 써가며 한 달이 멀다 하고 해외 순방을 나가 대통령 기록실을 기괴한 사진으로 채우는 대통령 부부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시키겠다며 직접 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던 총리도 총선시 이곳저곳 갖은 뽕을 집어넣고 셀카 찍기에 흠뻑 취해 있던 여당 대표도 슬픔에 젖어 간절한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족 곁에는 단 1분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던 이들은 지금 하나둘씩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용산 경찰서장 하나로 꼬리 자르기 하는 형국입니다.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하고 뻔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평화롭던 예년과 비교하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해도 수습은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그가 뭐가 문제냐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를 바꿔치기 하는 데 이골이 난 검찰 정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한글날 즈음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의 대표적인 작품 2개를 구해서 읽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 국가 공권력 폭력의 잔인성이 드러난 4.3과 5.18을 소재로 쓴 소설을 읽으며 그렇지 하고 다시 한번 느낌이 왔습니다. 제주 4.3이며 광주 5.18이며 세월호 사건까지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든 독재 정권 하에서는 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피해는 은폐, 축소, 왜곡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회유하고 겁박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독재 정권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는 일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의 신원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메시아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선 실현을 위해서 공권력 행사에 막중한 책임을 위임받은 정권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정권은 눈꼽만치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권력을 편법으로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만 개걸스러운 돼지처럼 달려들어 욕심을 채우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는 바퀴벌레처럼 자취를 싹 감추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자기 선언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고 피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이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무도한 행태를 보며 정권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저는 뚜렷이 기억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끝끝내 감추려고 했던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끝장나는 날이 바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성세대로서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
역사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 몰입애들에게 너무도 쉽게 속고 마는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신동엽 시인의 시처럼 우리 후대들은 정치인들 이름 대신 꽃 이름이며 나무 이름, 새 이름을 더 잘 아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진 세상이 오면 축제 때마다 하하호호 우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채우기를, 안전한 거리를 환하게 피어오르는 젊음이 가득 메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진실을 찾아 하소연할 것을 찾아 눈물로 거리를 헤맸던 유족들의 슬픔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길, 그날이 반드시 오길, 아니 그날을 우리 함께 연대한 손으로 만들어내길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